필리핀의 군 관계자들이 한국의 해군기지에 방문해 퇴역하는 한국의 안동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더 이상 필요 없어져 퇴역하는 구형 초계함인 안동함을 한국에게 인수받기 위해 방문한 것입니다. 필리핀의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를 지키는 필리핀군은 최근 항공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통칭 아세안에서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필리핀은 한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인데요. 필리핀에서 항공무기는 지금까지 없었던 큰 활약을 하고 있고 눈에 띌 정도의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항공무기의 위상은 국가의 존망의 위협 앞에서 필리핀을 구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정도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필리핀 정부를 위협하던 반군을 한국산 전투기를 이용해 괴멸시켜버렸고 중국의 군사조직인 해상민병대까지 격퇴해버렸습니다. 중국은 필리핀을 단순히 동남아시아의 약소국 정도로 생각하고 만만하게 보고 있었으나 필리핀군이 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구매하면서부터 중국의 계획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한국무기로 무장한 필리핀군을 중국군이 직접 상대하려면 중국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와 중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무기로 무장하기 전에 필리핀군이라면 중국은 아무런 피해 없이 가지고 놀듯이 제압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중국도 적지 않은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쉽게 필리핀의 영해를 접수할 수 없게 되었고 이 와중에 필리핀이 앞으로 항공무기를 더 들여올 계획이라고 발표해버리자 중국의 필리핀을 접수하려던 모든 계획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에게 먹힐 뻔한 필리핀이 항공무기로 전력을 증강하게 되면서부터 필리핀 앞바다에서 중국을 완전히 쫓아내버린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Go to. 중국의 침략 야욕은 해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행패는 그야말로 깡패라고밖에 표현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중국명으로는 난사군도, 국제적으로는 통칭 스프레틀리 군도라고 불리는 지역은 최근에 그 가치가 입증된 거대한 분쟁지대인 해역입니다. 최근의 조사 결과 이곳은 대륙붕으로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본격적으로 개발하게 된다면 큰 돈을 토해낼 수 있는 암초지대입니다. 이 가치가 입증되자 중국은 눈에 불을 켜고 남중국해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영유권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영해라고 선포합니다. 지도를 보면 누가 봐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중국은 여기서 힘의 논리를 앞세워 남중국해 일대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중국과 직접 영유권 분쟁 관계에 있는 필리핀은 중국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필리핀의 군사력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결코 강한 편이 아닙니다. 병력의 숫자도 많지 않고 무기의 수준도 좋지 못합니다. 특히 공군의 경우는 불과 몇 년 전까지 초음속 전투기가 단 한 대도 없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고 때문에 중국은 필리핀을 손쉽게 압박할 수 있었고 필리핀의 영해와 이의지를 마치 안방 드나들듯 침범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게는 해군과 해경 이외에도 또 다른 무력을 사용하는 군사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해상민병대라고 불리는 중국의 중군사 조직입니다. 해상민병대는 평소에는 평범한 어민이나 상선승조원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군사훈련을 받고 군사적인 지휘 통제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며 필요에 따라 어선이나 민간선에 탑승하여 군사지원 임무를 수행하며 타국의 영해를 어지럽히는 행동이 주 목적입니다. 해상민병대는 주로 타국의 경제수역이나 어장에 가서 회방을 놓거나 심지어는 조업 중인 선박을 숫자로 밀어붙여서 침몰시키는 등 민간인을 가장해 타국 해상의 어업권과 주권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말만 민간인이지 이들은 중국 정규군에서 훈련을 받고 군인과 같이 봉급과 연금이 나오는 등 준군사 조직으로 해군의 천병이나 마찬가지인 조직입니다. 겉으로는 민간인이라는 점을 내세우지만 중국 정부의 지시로 움직이는 준군사 조직인 만큼
중국 정부의 통제에 따라 타국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암초 매립, 순찰 및 정보 수집 등 스파이 임무마저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군 태평양 사령부 합동정보센터 작전국장을 지낸 칼 슈스터는 해상민병대는 자동화기를 싣고 다니며 선체를 강화해 근접 시 매우 위협적이라고 평가하며 이들이 타고 다니는 배는 최고 속력도 18에서 22노트 정도로 대부분의 어선보다 빠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민간인으로 위장한 군인들인 것입니다. 데릭 그로스먼 미국의 랜드연구소 군사분석가는 해상민병대는 표면적으로는 군사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 시 해상민병대를 활용하면 미국의 동맹이나 우방을 위협할 때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해상민병대의 유용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스프레틀리 군도에 위치한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인 피트선 암초 부근에 200척가량의 해상 민병대를 투입했습니다. 정규 해군 대신에 민병대를 투입하여 필리핀의 군사 대응을 차단하려고 하는 회색지대 전략을 사용한 것입니다. 필리핀은 항해 성명을 내고 중국에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날씨가 좋지 않아 배들이 어쩔 수 없이 피선 암초에 정박 중이라며 거절했으나 필리핀 정부는 맑은 날씨에 조업 활동의 흔적도 없고 어민들조차 보이지 않으며 야간에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고 조목조목 반박하며 항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기상이 좋지 않아 피신한 어선들이라며 필리핀의 항의를 사실상 묵살해버리며 필리핀의 이지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필리핀은 군사적인 조치에 나서게 됩니다. 한국에서 구입한 FA-50 전투기를 활용하여 이들을 내쫓는다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예전에 필리핀군이었다면 어선으로 위장하고 자동화기로 무장한 200척이 넘는 해상민병대의 함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겠지만 한국산 경전투기인 FA-50을 보유한 필리핀은 초저공 비행을 하여 중국의 해상 민병대를 공포에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FA-50 경전투기는 한국과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공동 개발한 훈련기인 T-50 훈련기를 기반으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투기로 마하 1.3의 속도를 내며 경쾌한 기동성을 가진 최대 이륙 중량 13.5톤의 경전투기로 필리핀의 공군력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핀포인트 타격이라는 놀라운 정밀도를 자랑하는 폭격이 가능하여 필리핀군은 필리핀을 위협하는 반군과의 전투에서 시가지 밀집 지역에 있는 반군의 아지트를 정밀 폭격하여 민간인의 피해 없이 반군의 아지트만을 파괴해버리는 놀라운 성과를 수십 차례나 낸 전투기입니다. 해상민병대는 눈앞에 나타난 FA-50에 그야말로 죽음의 사신이 눈앞에서 나타난 듯한 심장이 쫄깃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FA-50의 단 한 번의 비행으로 200척이 넘는 함선으로 필리핀을 위협한 해상민병대는 순식간에 흩어져 필리핀 영해에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필리핀의 하늘을 FA-50이 지키고 있다면 바다는 호세 리자람과 콜라드 야팜이 지키고 있습니다. 호세 리자람은 한국의 대구급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2800톤급의 전투함으로 2020년도에 필리핀에 수출되어 필리핀이 보유하게 된 최초의 현대화된 전투함입니다. 콜라드 야팜은 한국에서 사용하던 포항급의 퇴역 초계함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보수 과정을 거쳐 필리핀의 무상으로 공여된 퇴역 초계함입니다. 콜라드 야팜은 한국에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구식 전투함이지만 필리핀에서는 지금까지 없던 현대식 전투함으로 76mm 자동함포 1문과 40mm 쌍열포 2문, 324mm 어뢰발사관 2기와 12기의 폭내를 투하할 수 있는 폭내 장치까지 갖춰 한국이 필리핀에 무상 공여해준다는 소식에 중국이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콜라드 야팜은 필리핀 영해의 무단 침범에서 들어온 중국의 전투함을 당당하게 쫓아내버리고 필리핀 앞바다에서 몰래 활동 중인 중국 잠수함을 잡아내는 등 이전까지 필리핀군의 장비로는 절대 낼 수 없었던 성과를 올려 필리핀 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이제 필요 없는 구형 무기이지만 필리핀군의 입장에서는 군을 한 차원 더 강화시키는 강력한 무기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의 국군이 최신 무기인 천무 다연장 로켓을 도입하면서 필요 없어진 구룡 다연장 로켓포 23문가량을 공유하겠다고 하자 필리핀에서는 필리핀군의 화력이 한층 더 강해지게 생겼다며 환호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이번에 해군에서 퇴역하는 포항급 초계함인 안동함도 인수해 가기로 했습니다. 콜라드 야팜에 이어 두 번째로 무상공여받게 되는 포항급 초계함입니다. 한국 무기의 성과에 흥분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이 기회에 한국산 잠수함도 도입하여 아예 중국 해군을 박살내자며 한국의 잠수함 구매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고 한국산 초계함을 추가로 더 도입하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불과 3-4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공세에 아무런 대처도 못하고 당하기만 했던 필리핀군이었으나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면서부터 현대화에 성공하고 방위력이 순식간에 오르며 과거와는 다른 한 차원 진일보한 무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성비 최강이라는 한국 무기로 무장한 덕분에 최신의 무기를 저렴하게 구매한 것도 한몫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리핀 해역을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들던 중국 해군의 전투함과 잠수함 그리고 민병대는 한국 무기로 현대화된 필리핀군 앞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이제는 필리핀 해역에 함부로 들어올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수십 년간 준비해온 남중국해 점령 계획이 물거품이 돼버린 것입니다. 인도에서도 한국산 무기에 큰 피해를 봤던 중국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한국이라는 장애물을 만나 지속적으로 계획이 틀어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